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ETF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은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는 또 관세 협정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선주가 동반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조선과 관련된 ETF가 수익률도 좋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나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 전성시대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네.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되는 조선의 진격, 조선 관련된 ETF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 관련된 ETF들이 사실 연초 이후 계속 좋긴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 좋았었는데 7월 초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가격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수나 어떤 수익률 관점에서도 조선 ETF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시 7월 후반월로 접어들면서 지금 조선 ETF들이 수익률 좀 상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수익률 상위 ETF 좀 뽑아왔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수익률 상위 10개인데 1위에 타이거 조선 탑10이 올랐고요. 네. 3위에도 코덱스 친환경 조선 해운 액티브, 그리고 4위에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이렇게 조선 관련된 ETF들이 탑5 안에 무려 3종목이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조선 ETF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보시면은 전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그 전력 인프라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보시면 7위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그리고 8위에 하나로 전력 설비 투자, 이게 국내 주식형 전력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락 쪽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관세 이슈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조방엔 이런 거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조선 방산 엔터, 그러니까 관세와 무풍지대라고 해가지고 조방엔, 조방원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엔터미디어 업종들이 최근에 조금 좋지 않은 성과를 좀 기록을 했어요. 어쨌든 이제 성과가 좋았었는데 그동안 성과가 매우 좋았었는데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과열 우려가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들이 좀 나왔고 그 외적으로 이제 특정 기업의 오너 리스크, 이제 하이브 쪽에서 이제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이 터지면서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익률 하이 종목들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에이스 K-팝 포커스, 그리고 하나로 FM K-팝 미디어, 그리고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요 세 개에 관련된 ETF들이 이제 엔터나 미디어 쪽 ETF인데 보시면은 사실은 근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형 기획사, 뭐 JYP, YG, 그다음에 하이브, SM 이런 비중들이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과 차이도 이제 조금 나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엔터 미디어 쪽이 이번 주에는 좋지 않았다, 조정의 폭이 좀 깊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로 꼽혔던 증권 관련된 ETF, 그다음에 보험 관련된 ETF들이 최근에 깊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세제 개편안이 어쨌든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좀 못 미친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 꾸준한 수익을 기록을 했던 이제 증권 관련된 ETF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조정이 조금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는 은행 관련된 ETF들 성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률 하이를 좀 기록을 했었고, 다만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죄송합니다.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이번 조정 시점에 한번 또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참 빨리 돌아간다라는 걸 ETF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엔터주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낙폭을 키우고, 증권주도 마찬가지죠. 오늘 키움증권 대표적으로 호실적 내면서 5% 올랐다가 이 시각 현재는 오히려 0.93% 하락이거든요. 시장의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이러한 특징적인 ETF의 현황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들 많이 샀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올해 이제 특징적인 부분, 특히 이제 2분기 이후의 특징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미국 주식형 ETF들을 대체해서 국내 고배당이나 지수형 ETF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둔화된 것 같아요. 둔화된 것 같고 다시 이제 미국형으로 좀 자금이 좀 몰려들고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형 ETF들의 자금이 좀 몰리고 있고요. 제가 개인 순매수 자료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미국 S&P 500의 대표 상품인 타이거 미국 S&P 500, 그다음에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까지 해서 미국 주식형 ETF에 다시 이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특징적인 부분은 순매수 금액이 기존에 비해서는 크진 않아요. 네, 굉장히 작은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좀 고점을 경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이런 수요들은 3호기 형태, 적립식 형태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의 상위에 좀 기록을 하신 것 같고, 그 외적에는 지금 커버드 콜 ETF들이 좀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은 조선 레버리지 ETF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과가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꾸준한 좀 수요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매도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많이 파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지수형 단기 투자하시는 레버리지 ETF, 차익 실현을 차익 실현이 예. 좀 나와서 한 392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고,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성과가 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됐던 방산 ETF, 최근에 조금 성과가 전 시간에도 네. 얘기를 했지만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온 것 같고요. 그 외에 미국 주식형들이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이 금액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매수와 동일하게 금액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고점에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고점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주식이 지수가 횡보를 하는 양상인데, 이런 가운데 8월도 이러한 지지부진한 양상이 계속해서 나타날지, 관세 불확실성이 과연 8월에는 해소가 될지, 하반기의 전략은 ETF 측면에서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뭐 시장에서 얘기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일단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글로벌 경제 요건, 경기 요건 자체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세 협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2분기 실적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아직 관세에 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 가이던스인데, 실적 가이던스들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3분기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보시면은 지금 S&P 5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EPS 전망을 좀 내놨는데, 보면은 가장 앞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지수 전체 EPS 전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하락적으로 지금 점선이 지금 2026년의 EPS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EPS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다만 그 중에서 전망이 떨어지지 않는 업종을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업종,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IT, 금융업종 정도만 그러네요. 이제 하락이 좀 방어가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조금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뭐 이런 자료들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불변의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된 네. 종목들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IT 쪽에 많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2분기 실적도 보면은 결국에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는 AI 관련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시면은 ETF 시장에 AI 반도체 관련된 ETF 굉장히 많아요. 많네요.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뭐 그 중에서도 지금 추려서 나온 건데, 예. 보시면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나스닥, 그리고 이제 저희 키움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움 글로벌 AI 반도체, 그리고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뭐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시면은 또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네요.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종목의 수, 그리고 이제 비중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 키움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의 핵심 수혜주는 뭐 아무래도 엔비디아, 그렇죠. 그 외에 이제 AMD, TSMC 정도 네. 꼽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한 60% 이상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글로벌 EDA 업체라고 하는데 반도체 설계 자동화에 이제 탑티어인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종목들까지 해서 거의 90%가 지금 네.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탑티어 종목들이 갈 때는 뭐 저희 키움의 글로벌 AI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고, 요즘 최근 한 달간 좋았네요. 그렇죠. 네, 최근엔 좋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아질 때는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AI 반도체, 이거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때는 요 종목이 또 성과가 좋고 요런 이제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어요. 종목들의 차이를 다 보시는 게. 근데 소중한 이제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요. 자세히 봐야죠. 좀 번거로우시겠지만은 이제 운용사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종목들 좀 보시고 거기 본인의 뷰와 맞춰서 좀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 전력 인프라는 계속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전력 그럼요. 지금도 좋다라고 이야기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하실 수 있는 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키움의 글로벌 전력 그리드 인프라 그리고 뭐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이런 종목들도 글로벌이냐 미국이냐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그 성과에서 보여드렸던 국내 전력 ETF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소화하시면서 이런 상품들을 한번 하반기에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번 코너 예고를 해드리면서 최근에는 인컴형 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컴형 ETF도 또 활용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인컴형이라고 하면은 소위 예를 들어서 뭐 고배당주 아니면 뭐 리츠, 그다음에 채권 요 정도 안정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들을 소위 인컴형이라고 말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ETF 시장에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커버드콜 ETF가 나와 있어요. 이 커버드콜이 왜 인컴형이냐?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를 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발생을 시키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받아서 인컴으로 계속해서 분배를 드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커버드콜 ETF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옵션 얘기 나왔고 콜옵션 매도는 그렇죠. 뭐고 옵션 프리미엄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지수에 투자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배당 수익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옵션 매도를 이제 기술적으로 ETF 안에서 일부 하는 ETF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연간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간 배당률이 굉장히 높은데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미국 테크 100에 투자하시면서 커버드콜 같이 하는 상품이다. 그다음에 코덱스 테슬라 커버드콜, 그러니까 테슬라에 투자하면서 커버드콜에 같이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간 지금 배당률이 한 15% 이상을 상회할 만큼 굉장히 지금 높은 배당률을 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게 고정이 된 거예요? 고정은 아닙니다. 가격에 따라서 고정은 아니고 가격에 따라서 배당률은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분배를 드리는. 근데 이제 커버드콜의 맹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은 미국 테크 100 주식을 기본적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나의 원금은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나의 원금은 당연히 빠지되 다만 옵션 프리미엄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분배를 좀 드린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데 제가 그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는 항상 분배를 주기 때문에 수익만 나는 건가요? 손실이 안 나는 건가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점인데 다만 가격이 빠지는데 그냥 배당을 좀 드리는 형태인 거지 가격이 빠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이 90으로 줄어들되 여기서 이제 배당을 좀 드리는 형태이니까 얘가 뭐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니면 뭐 원금 대비해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이다. 이런 거는 절대 오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컴형 ETF 대표적으로 커버드콜 ETF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또 어떤 건지 사실 커버드콜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설명을 드리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그래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간단하지 않아 보이지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대각선 형태로 지금 검정색으로 그어진 형태가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 주식 매수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굉장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왼쪽에 파란 점으로 이어진 게 이제 옵션 프리미엄,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인데 콜옵션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격이 올라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게 콜옵션인데 그 권리를 누군가는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ETF에서 팔아주는 거예요. 팔아주는 대신에 프리미엄 좀 주세요. 당신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이 이제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건데 이 두 개의 포지션을 더했다. 내가 둘 다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간 선이 표시가 나의 수익 구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른쪽의 대각선보다
수익을 조금 더 받으시는 형태인 거잖아요. 빨간 선이니까 조금 더 수익이 나오되 대신에 상단은 막힙니다. 네. 이게 그 커버드 콜 ETF의 맹점이에요. 상단은 좀 막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구간에서는 약간 수익이 덜 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분배를 좀 드리기 때문에 네. 수익에 상단이 좀 막히고, 다만 여기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면 나의 하락폭보다는 기본적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조금 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상단이 좀 막히고 하락할 때 프리미엄을 좀 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또 인컴형 ETF까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 투자자산운용 ETF 사업부의 정성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